자, HLB 그룹주를 봅니다. 그간 HLB 그룹주뿐만 아니라 많은 제약주들이 좋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6년도까지 반도체, 전기차, 디스플레이, 그죠? 2차 전지, 로봇. 근데 2차 전지 로봇은 많이 높아요. 그 중에 하나 섹터가 바로 제약주죠. 금방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섹터 중에는 거의 다 올라갔는데 교육주도 아직 안 올라가긴 했어요. 아직 성장주 중에, 그러니까 가치주 말고 우리가 성장주와 가치주 나눌 줄 아시죠? 가치주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그렇지만 꼭 필요한 거. 식료품. 그죠? 이거 굳이 안 해도, 이거 꼭 필요한 거죠. 그죠? 식료품, 그리고 비료, 사료, 철강. 이런 건데 가치주죠. 성장주는 꼭 안 해도 되는 거. 게임 안 해도 되잖아. 그죠? 메타버스 안에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성장주예요. 그런데 가치주하고 성장주의 중간쯤에 있는 애들이 제약주예요. 야간 먹고 어떻게 살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성장주거든요. 이게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 중에 안 간 애들이 몇 개가 있냐면 그 종목들 말고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금방 말씀드린 반도체. 무조건 관심 있게 봐야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제약주죠. 전기차 말할 것도 없고 제약주가 3년 동안 아주 그냥 바닥바닥거리 바닥바닥 그죠?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 심각하죠.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도체를 안 밀어붙일 수가 없고 제약주를 제약바이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이치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월봉 고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장주가 이미 너무 많이 성장해 있는데 여기다가 뭐를 밀어주겠어? 그게 아니고 아주 바닥바닥거리고 있을 때 이건 이 산업이 해도 너무하니까 내가 밀어주겠다. 누가? 정부가. 산업 육성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러한 뉴스는 고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점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HLB가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수급이나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 행보가 굉장히 좋죠. 아, 그분이 오신다. 이게 서정진 회장 얘기하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아까 저 알려드렸듯이 우리가 셀트리온 제약을 뛸지 안 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공간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야, 저렇게 바닥주 사라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난 15% 까먹고 있어. 10% 까먹고 있어. 우리니까 10에서 15%예요. 웬만한 분들 일반 개인분들은 절대 셀트리온 제약 들고 계신 분들 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많은 셀트리온 제약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다 물렸어요. 여기서. 우린 주식을 어디서 사모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사모라고 그랬죠. 그냥 겁내지 말고. 그러면 드디어 바닥에 오다 보니까 누군가는 손을 대야 되고 누군가는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빵 날아가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제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어디서? 여기서. 이 친구한테 주목해야죠. 주식은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제일 좋아요. 여기부터 여기 있는 물량을 싹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잘 보고 있으라 했죠. 원래 두 번 땡땡이 생겼으면 좋았는데 여기 음봉 한번 떨어졌다 매수 타임이 됐었거든요. 이 이후로 쭉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여기 갔더라고요. 대신에 분할로 내년쯤에 파실 생각하실 분들 그냥 쭉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시작이죠. 지금도 못 쫓아가 사요. 이젠 놓쳤어요. 자, 이 시가선을 뚫었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상 지켜줘야 돼요. 그래 여기를 갑니다. 못 뚫어주면 떨어져요. 그럼 더 사시면 돼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주 의미 있는 거래가 터졌죠. 얘요, 얘. 바로 이 친구.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41선만 깨지 않으면 아주 살만하겠죠. 셀트리온도 이제 시작이죠. 여기 있어요, 여기 바닥. 가요, 어디 가겠어. 지금 잘 사모으시면 돼요. 자, 또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만 해볼게요. 일정 구조를 투자한대요.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좀 잘 연결된 친구가 이 서린바이오예요. 그런데 서린바이오가 연결이 잘 돼서 뛰고 안 뛰고 삼성바이오 관련주라 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앞전에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두 방이 또 터졌죠, 근간에. 두 방이 또 터졌습니다. 이 친구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위치가 월봉에서 이런 데가 아니죠. 어디예요? 이제 바닥이고 다중바닥권 바닥바닥거리고 있죠. 제가 예전에도 서린바이오 넣었다가 하도 지겨워가지고 뺐는데 이제는 볼만하죠. 자, 주봉에서 5주선까지 회복해주고 깔끔하게 끝났고 일봉에서는 대량거래 들어오고 터졌죠. 다시 매수죠. 막스 꺼내 있어요. 용감해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미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SIB 사태라든가 SV 사태, CS 사태로 인해서 떨어졌다. 더 사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딜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갑니다. 왜? 이 거래량들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건 매집봉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주식을 할 때는 바닥권에 있는 걸 사야 되고 특히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어야 돼요.
신라제는 많이 뛰긴 했는데 주봉에서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5,050원이 바닥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재무가 항상 불안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서린바이오는 이렇게 재무가 나쁘지 않아요. 자, 다시 HLB로 와서 이러한 원리를 갖고 HLB를 가만히 보게 되면 리보세라닙의 행보 자체가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물론 그게 변함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도 세력은 알아요. 왜 아냐? 자, 봅니다. 그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까 똑같이 셀트리온 제약처럼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렸죠. 바로 이 친구예요. 최소한 이 공간에 있는 물량을 싹 잡아놓은 거래량 얘가 들어왔죠. 이게 공매도의 디컵 슈커버닝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알았으니까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조정 들어오면 사야지. 너무나 쉽죠. 이 친구가 맞고 첫 번째 떨어진 이 자리는 일봉에서는 몰라요. 월봉에서 20개월선이 첫 번째 목표가가 될 거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이거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그냥 25,000을 깨지 않으면 추세의 전환과 턴은 저번 달에 졌죠. 지금도 5개월선 위에 있고 단지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건 이 20개월선을 빨리 뚫고 나가야 돼요. 그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유지돼 있고 저번에 수급주선 뚫었죠. 정확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트린 여기 2월 달에 터트렸고 그 다음 주에 그냥 지켜준 것뿐이에요. 조금 떨어지니까 또 난리 났죠. 뭐 리버사란이 어떻게 뭐가 어디고 그냥 조정 거친 건데 그 다음 주에 또 올라갔죠. 그래놓고 저번 주에도 정확하게 5선 이탈 안 하고 있죠. 뭔 얘기냐면 HLB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향으로 잘 유지가 돼 있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수급이라는 거는 얘 하루하루 HLB 분석한다고 맨날 이거 외국인이 샀네, 기관이 샀네, 사무실도 외국인이 샀네. 이 말은 왜 팔았대, 기관? 이런 건 수급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누가 팔고 누가 사고 하는 거라는 참고 자료지. 연기금도 들어왔네? 참고 자료니까 들어오면 좋죠. 이건 수급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자꾸 참고 보고서 분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JP모건이 샀네, 신한금융투자가 샀네, 키움이 샀으니 개인이 들어왔네. 이것도 참고사항이지 이런 건 수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전에서 수급으로 봐야 되는 건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급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여기 투자자금의 동향 안 봐도 지금 연기금 들어왔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안 봐도 이런 거 수급 안 봐도 분명히 좋아져요. 왜?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 봐야 돼요. 추세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사라고 하면 지금 사야지 이런 데서 나중에 5, 6만 원 가가지고 이때 가서 리보세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제가 맨날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여기 사지 말라고. 근데 안 샀더니 9만 원 갔어. 어쩔 수 없어요. 아예 여기서 못 샀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고 HLB가 좋아지면 L생, LJ, LT, HLB 글로벌은 당연히 따라서 같이 좋아져요. 같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HLB를 먼저 봐야 되는데 원체 HLB 행보가 좋고 L생을 보게 되면 5개월선 위에 올라탔죠. 수급개월선인 6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다중바닥권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물론 월요일날 하루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원체 금융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융권 리스크가 큰 상태에서 떨어졌다. 다시 사시면 돼요. 제가 주말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3차 대전 일어나면 막 시장 망할 것 같죠. 제 생각에는 망하긴 할 것 같아도 시장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정지시켜 놓겠죠. 다 거래 정지, 쫙 거래 정지 이래 놓고 또 재건이 되면 다시 풀어 놓겠죠. 그만큼 시장은 안전한 거예요. 단 시장은 안전한데 누가 안 안전한 거냐? 내가 안 안전한 거예요. 내가 사고자 하는 이치가 2차전지를 봤을 때 제가 바닥주를 잘 보라고 그랬죠. 이 바닥주들은 그렇게 이 대장주들이 밀리고 있어도 한 개도 안 떨어지고 있죠. 그죠? 하나도 안 떨어져요. 오히려 더 올라가요. 지금 2차전지주 중에 바닥권에 있는 애들. 그런데 높은 애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높은 애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이 불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HLB를 이 공간에 사는 건 저는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만약 손절할 거면 25,000개 손절하면 돼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손절하면 되는 것뿐이고 나중에 L생이나 LJ나 HLB가 여기 날아갔을 때 욕심으로 해서 샀다. 고점에서. 이건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즉 내가 주식을 튼튼하고 맘 편하게 할 건지 아니면 불안하게 단타 단기 스캘퍼를 할 건지 물론 이런 데서 스캘퍼나 단타 단기 잘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시기도 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0.5%가 안 돼요. 0.1%도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요렇게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전에 HLB를 물리셨던 분들이라면 가만히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물렸나? 혹시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이런 데서 막 리버산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 했냐는 거죠, 도대체.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똑같이 해드릴 건데, 나중에. 물론 NDA가 들어가서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우리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FDA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NDA 신청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서 어떤 정보가 나와서 우리가 알 정도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다 알아요. 주식은 주식을 해석하는 거지 뉴스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해석을 할 때는 간단해요. 지금부터 5개선만 안 깨면 되고 20개선 뚫어주면 수급이 더 강해져요. 주봉에서 지금부터 수급 주선이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그냥 44,000원 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면 L생도 그렇게 될 거고 LG도 깔끔하게 수급 주선이 올려놨어요. 사실 L생보다 LG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LG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드디어 추세가 우상향으로 쭉 뻗어 있죠 지금. 그죠?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집봉이나 거량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LG는 나중에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죠?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LG를 5개월선 깨면 손절하기로 했다. 그럴 때 손절하셔야 돼요. 왜? 여기 올 거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그죠? 그렇다고 몰빵하지 말고 그냥 분할로 잘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또 분할로 사라고 그랬더니 오늘 아침 9시에 사고 10시에 사고 아니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저 분할 매수 다 했는데요. 이거 분할 매수 아니라고 그랬죠. 이틀 만에 몰빵한 거예요. 그거. HLB 글로벌을 사라고 그랬더니 오늘 내일 내면 다 산 다음에 저 분할 매수했어요. 얘가 하루 만에 날아가면 성공한 거겠지만 날아갈 수도 있고 모든 주식은 나중에 주구장창 날아가지 않아요. 물론 특별하게 날아갔다 점상 가고 점상 그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보다는 241선 맞으면 당연히 조정이라는 거 들어오게 될 테고 또 올라가면 조정 들어오겠죠. 얼마든지 나에게 살 개를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욕심을 버려놓고서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LB고를 내가 3천만 원 사기로 했어. 그냥 첫 번째 매수를 300만 원, 300만 원 정도만 해요. 해놓고 일주일 지켜봐요. 날라가면 내가 단기 투자하면 팔고 안 날라가도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한 2주 정도 뒤에 또 한 300원 사요.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살짝 눌린 물죽도 한번 딱 들어가면 밑에서 많이 사놓잖아요. 위에서 조금 사봤자고 평단가가 높아지지도 않아요. 그거 위에서 비싸게 사놓으면 아무리 쌀 때 더 분할매수 해봤자 평단가가 잘 안 떨어져요. 똑같은 원리예요. 바닥에서 많이 사놓으면 뛸 때 눌린 목줄은 조금 사봤자 좀 높게 사봤자 크게 비중 평단가 안 올라가요. 겁내지 말고 사요. 그래놓고 가만히 냅두면 야는 어디 가냐면 내가 산 주식의 위치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겠죠. 나중에 또 이런 데 살려고 하면 좋은 뉴스 하긴 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여기서 잘 모아 나가야 되겠죠. 그죠? HLB 그룹주들도 역시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월봉 H가 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레시바이오 형들이 난리가 나긴 했죠. 그죠? 난리가 나긴 했는데, 아직도 바이오 파마는, 로직스 월봉 H가 낮아요. 일단 5개월선 안 끼야 되는데, 엄연히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5일선 안 끼면 다시 매수고, 정배열의 시작이 됐죠, 지금. 대량 거래 잘 들어왔어요. 재무는 빵점이에요. 단타 단계 하실 분들은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파마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당연하죠. 200선 뚫었으니까. 지금부터 5일선 안 끼면 다시 매수. 금요일에 음봉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에 20일선 깨면 손절하시는 게 낫겠죠. 자,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됩니다. 자, 휴운스가 떴죠. 우리가 휴운스를 바라보는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죠. 제약바이오 지금 띄워준대요. 정부에서. 어디예요? 여기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때가 코로나 때인데. 그러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안 깨고 있고 주봉에서도 있었는 회복해졌죠. 저번 주에. 이 친구의 특이한 영상은 얘죠. 바로 얘. 누군가 들어왔죠. 얘네 세력이겠지 뭐. 그러니까 휴운스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면 돼요. 이 공간에서 잘 모아나가시면 됩니다. 자, 제약주들 중에 삼성제약은 바닥권 대란 거 터졌는데 제가 음봉 하나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월요일 같은 날 5일 산악겸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뭔가 있는 거예요. 바이오로직스나 바이오파마가 뛰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그죠? 이거는 삼성제약도 이렇게 바이오파로직스처럼 뛸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제약의 재무가 튼튼한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재무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겨서 뚝 떨어지는 건 몰라요. 저도 제가 뭐 회사 담당자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제약주 중에는 이제 굳이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만 보면 되는데 제가 멤버님들한테도 당부드렸던 게 있어요. 제 멤버님들은 이따 만날 건데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이 요새 반도체가 뛰면서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 가시면, 제 채널 위에 홈에 들어가시면 멤버십을 누르시면 여기 멤버십에 그 영상들이 많이 떠 있고, 게시판에 많은 거 올려드려요, 제가. 지금, 전 이제 거의 주말이고 뭐 이제 그 많은 뉴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게시판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이 노란 썸네일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 썸네일이 있는데 요게 정리하는 거예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꼭 사야 될 종목들을 봐드렸는데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150개 돼요.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제가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장초반 잠깐만 아침 30분에 우리가 만날 거고 여기서 멤버들한테 제가 중장기 분산 포트를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뭐가 커질 거냐면 반도체 제약주, 그죠? 얘네들이 바닥권이었으니까 전기차, 그죠? 이렇게 요 세 개 섹터, 이 전기차에서 파생이 된 게 전기차 충전이겠죠, 그죠? 전기차 충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차량용 전기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얘네들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얘네들 앞으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얘네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의 중장기 포트에 최소한 제약주 하나는 있어야 되고 반도체 하나는 있어야 되고 2차 전지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시장에서 소외감을 안 느껴요. 다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저 고점에 있는 거 물려가지고 헤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하나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섹터를 살 건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가 속한 섹터가 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섹터가 안 뛰면 그게 어떻게 뛰어, 그죠?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고 멤버님들은 10시 15분에 다시 한번 만나서 내일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특히 SVB 사태가 심각하게 터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긴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내일 아니다. 월요일은 참 일반 실방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이 똑같이 반복이 돼야 돼가지고 월요일은 일반 실방이 없고 멤버님들만 있어요. 8시 30분에. 자, 오늘 굉장히 따뜻해요. 나 운동도 좀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즐거운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